오늘 또 오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예. 네, 자세한 이야기를 안영준 건국대 건축대학장과 또 사회부 정선미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좋은 얘기면 좋을 텐데요. 또 사건 사고입니다. 정기자 일단 오늘 오전에 발생한 이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남양주시의 지하철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제 금곡리 주곡 2교 부근입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이제 근로자 14명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이제 무언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지하 15m 아래에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다가 이제 변형이 당한 겁니다.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제 폭발 충격으로 이제 사망자 1명은 이제 바로 바깥으로 이제 튕겨져 나갔고요. 나머지 3명은 이제 고립이 됐다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고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용단 작업을 하던 도중에 뭔가 폭발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글쎄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용단 작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예, 철을 이제 붙이는데 접합식이라는 하는 건 용접 작업이라고. 그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이제 용단 작업이라 합니다. 용접이건 용단 작업이건 간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석유 액체가스 LPG하고 산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쪽에 있는 압력이 LPG보다 압력이 높게 되면은 산소가 그런 역류가 돼가서 역류에 대한 현상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용단 작업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역류에 의해서 또 이제 원래는 그 5m 이내는 인화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폭발 사고를 해서.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용접 작업이건 용단 작업이건 간에 그 산소의 역류로 인해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m 이내는 인화물질을 없애야 되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만큼 위험한 작업인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을 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5m 내에는 인화 물질이 없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인화 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산소가 뭐 역류해서 이게 압력이 좀 맞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거라고 산소의 압력이 LPG 압력이 높으면 이제 역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산소가 글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LPG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폭발하게 되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5m 이내는 폭발성 인화물질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인화물질이 없는 경우에 또 아까 뭐 역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인화물질이 있어도 인재고 인화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다치는 것도 인재죠. 그래서 항상 어떤 현장 간에 원칙을 준수하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안전관리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원인 규명이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일단 4명이나 사망을 하고 또 10명이 부상해봤습니다. 부상자분들의 뭔가 현장 당시 상황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사고 현장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병원으로 옮겨진 이제 근로자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사고 지점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자기는 앞으로 세게 넘어졌다. 그 후로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온몸에 이제 목이나 허리 등등의 이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도 엄청나게 이제 큰 폭발음을 듣고 갑자기 앞이 뿌옇게 변한 후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제 다 자신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상황을 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폭발 정도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큰 그 폭발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의 대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빨리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7시 27분에 이제 사고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고요. 이 내용이 이제 구조대라든가 이제 관계기관, 이제 특수대응단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실에게도 이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분도 채 안 된 이제 7시 43분에 이제 그
이제 선착대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인명 구조를 실시를 했고요. 예. 이제 8시 50분에는 이제 긴급 구조 통제단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긴급 구조 통제단은 이제 각종 재난이 발생할 당시 이제 긴급 구조에 관해서 이제 총괄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던가 이제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이제 사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사고 수습과 안전 관리를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또 이제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은 이제 남양주경찰서에다가 이제 수사본부를 이제 설치를 하고 60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책임자 등을 상대로 이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 이제 과실 여부가 어떤 건지 이제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후속 대처가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참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장 안전사고가 이전에도 몇 번이나 반복됐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이런 사고가 이제 뭐 최근의 사고도 있지만 이제 크게 발생한 걸 3가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 이제 지난 2월에는 이제 김해시 나전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옹벽을 보수공사를 하던 도중에 이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4명이 매몰이 됐는데 이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제 수사 결과에도 이것도 이제 공사 관리 소홀 때문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예. 사전에 검토가 없이 옹벽 상부의 구조물을 이제 추가로 시공을 하면서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지난해 7월에는 이제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신축 공사장이 붕괴를 했는데요. 이제 지하 6층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다가 바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근로자 12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고 원인은 이제 용접을 불량하게 했기 때문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이제 경기도 용인 도로공사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건설 중이던 교량이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9명이 10m 아래로 추락을 했고 예. 여기에서 이제 1명은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안전관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이제 네. 밝혀졌습니다. 보통 교수님 이게 그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쉽게 과거 사례들을 짚어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이게 인재로 인한 사고인 건데 지금도 보다 보면 이제 지하철 공사들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뭐 그 서울 외곽 지역의 신도시들도 그렇고 계속 저런 현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앞선 반복된 사고를 보면서 이렇게 안전 물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참 발생하는 저는 지금도 쭉 진행하는 뉴스를 진행하는 그 불만이 뭐 저 조속히 조치했다. 이게 뭐 자랑스러운 입니까? 예. 사고를 일어나지 말게 해야지. 사고 일어난 후에 조치가 잘 돼서 칭찬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방 보전을 해야지 사후 보전하는 소 잃기 전에 명확한 고치는 예방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말까 하는 거지. 사고 일어나서 신속히 대처했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사고 일어나지 말게 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이지 예. 사고 후에 조속히 조치 이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방 보전을 해야 되는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수칙을 정확히 하고 지금도 그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는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하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지만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 기능공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 조건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예방 보전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사고 후에 어떻게 조치했다 칭찬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건설사들의 하청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선 먼저 공사를 따려면 최저 낙찰제를 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쓰는 업체가 그 선정하게 돼 있으면 그 낮은 금액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는 안전에 대한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그 입찰 관계라든지 건설 관련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체크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하철 구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을 꼽히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좀 짚어주시죠, 정 기자. 예. 예, 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건설의 이제 하청업체 메일 네네. ENC라는 곳이 이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사상자들도 이제 메일 ENC 직원들인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청을 주면 이제 비용도 한정되고 이제 공사 기간도 이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안전에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제 뭐 안전보다는 이제 좀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다던가 이제 교육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도 두지 않고 이런 식인데요.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하청업체에게 맡긴 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청업체가 이제 사고 책임
책임이 이제 하청업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에 대해 이제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청업체 이런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이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네. 이제 원청업체의 책임도 이제 철저히 묻겠다고 이제 앞으로 밝혔습니다. 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임재인 경우가 많은데 예. 이걸 방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공자 원청업체도 하청업체도 또 그걸 관리하는 정부도 또 시장, 네. 군수, 구청장 모두 또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지 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은 국민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해서 건국대 건축대학장이신 안영준 학장 그리고 사회부 정선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